노도부대 보병제 사단 이야기 67 스키부대 이야기 6. 스키훈련 이야기 첫 번째. 나는 스키대대 출신이지만 직접 스키훈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1981년 1월 하순 자대 전입 갔을 때 제9중대와 제10중대는 제1진으로 스키훈련에 들어가 있었고, 이들이 1월 말에 복귀한 뒤 우리 제11중대와 제12중대 그리고 본부중대가 제2진으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대 전입 가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스키훈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스키훈련 투입을 앞두고 스키훈련을 한두 번 경험했던 선임들은 지난날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아픈 추억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선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군대 생활 첫 훈련이 가장 힘든 스키훈련이라는 사실에 두려움과 지지리도 없는 군대복에 스스로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극한의 힘든 훈련에 대한 호기심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스키를 타고 훈련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군대에 대해 아무런 경험도 없이 훈련소를 막 마치고 나온 나로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81년 1월 하순과 2월에 걸쳐 이상하게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입 오던 날 눈이 내리고는 그 이후로 20여일 동안 눈이 거의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이때 날씨까지도 온화하여 그나마 내렸던 눈이 모두 녹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정상적인 스키 훈련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입대했던 1980년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훈련소에서도 몇 차례나 제설 작업을 해야 했고, 자대 배치되어 춘천을 거쳐 양구까지 오는 동안에도 하얀 눈이 시리도록 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대 전입된 이후부터 눈도 내리지 않고 날씨도 온화해진 것입니다. 본래 1981년 1월 31일 제1진인 9중대와 10중대가 복귀하고 곧이어 2월 2일 제2진인 우리 11중대와 12중대 그리고 본부중대가 스키훈련에 투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마침내 2월 15일까지 눈이 오지 않으므로 스키훈련은 취소되었고 혹한기 동계훈련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 당시 스키훈련을 앞두고 진부령에서 겪을 그 고난을 생각하며 태산같이 걱정하던 선임들의 모습과 스키훈련이 취소되고 동계훈련으로 대체된다고 했을 때 환호하던 그들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스키훈련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선임들에게 그것은 피하고 싶었던 독배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1981년 스키훈련은 대대의 절반만 수료한 채 마무리되었지만 스키대대 임무는 계속 수행하므로 그해 국군이날 행사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일 건군 제33주년 국군이날 행사를 끝으로 스키대대 임무가 해제되므로 나는 스키훈련을 받지 않은 스키부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직접 스키훈련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선임병들을 통해 들었던 경험담을 가지고 우리 스키대대가 받았던 스키훈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비록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직접 겪었던 사람들 입을 통해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키훈련은 그 훈련 자체도 힘들지만 그보다도 먼저 스키훈련장에 있는 흘리까지 행군에서 오가는 길부터 험로였습니다. 흘리 스키장은 진부령 스키장 또는 북설악 스키장 또 알프스 스키장으로도 불렸습니다. 흘리는 행정구역상으로 고성군 간성읍에 위치한 마을로 진부령곡의 정상부에 있습니다. 양구 스키대대 주둔지에서 흘리 스키장까지 가려면 광치령 고개를 넘어 원통을 거쳐 한계령 갈림목을 지나고 다시 미시령 갈림목을 지나고 용대리를 지나 진부령을 올라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행군로는 약 80여 킬로미터 거리로 식사시간 포함 22시간 정도 행군해야 했습니다. 초저녁에 출발하여 밤새 야간 행군을 하고 다시 오후 2, 3시까지 걸어야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혹한의 시기에 눈길 80km를 행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최악의 고난행로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험난한 행군을 마치고 흘리스키장에 도착하면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사단수색대 스키조교들과 그들이 생활할 24인용 소대 천막 텐트였습니다. 훈련병들이 기거할 막사는 제대로 방한이 되는 막사가 아니라 두꺼운 천으로 된 군용 천막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추운 시기에 가장 추운 진부령 정상에서 2주간 천막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되지 않지만 그 당시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밤이면 날마다 추위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기도 없고 난로도 없었습니다. 식수를 주전자에 떠다 놔도 꽁꽁 얼어붙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다 껴입고 마스크에 방한모를 쓰고 장갑까지 끼고 자더라도 밤새 자고 나면 입김이 얼어 마스크에 고드름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설비오가 가사 내용처럼 그야말로 눈가루를 마시며 생활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수할 물도 없어서 졸병들은 2주간 거의 세수조차 하지 못했고 고참들이나 가끔 눈 녹인 물로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졸병들 중에는 눈가루를 비벼 손이나 얼굴을 씻는 정도였습니다. 양말이나 속옷 세탁도 거의 하지 못하다 보니 손발이 터서 피가 나고 피부병과 동상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주간 계속 흰눈을 보면서 생활하다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따갑고 아파오는데 이를 설한염이라 하고 심하면 시력도 잃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대에 가서 스키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제 일진을 맞으러 나가서 보니까 모든 병사들 눈이 다 토끼눈처럼 빨갰습니다. 막사에 전기가 없다 보니까 밤에 취침등으로 양초를 나눠주어 촛불을 켰는데 1980년 1월 스키훈련 막바지에 이 촛불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있었답니다. 바로 우리 소대가 기가하던 막사였는데 훈련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 다소나마 막사 안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동안 쓰다 남은 초를 모아서 불을 켜고 잤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촛불이 번져서 천막 일부가 타고 소총도 한두 정 탔다는 것입니다. 아마 불침번이 잠깐 졸았는지 불이 처음 발화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자고 있는 쪽으로 번지지 않고 소총과 천막 일부만 타고 불을 끄는 바람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답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지금 생각하면 상상조차 힘들 정도의 최악의 조건에서 극한의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